에, 요새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 또 들어보면 요즘 조금 또 형편이 폈어요. 한 2달 전보다 또.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 그러니까 이 부동산 경기 변동되는 게요. 정말 시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래가 없어가지고 막 그랬을 때는 막 죽으려고 그러더니만 요즘 조금 또 거래가 좀 늘어나니까 또 살아갖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부동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이 맨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부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막 자격증 따겠다고 이런 준비하시는 학원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부동산 경기가 막 좋잖아요. 그때 막 자격증 따겠다고 오시는 분은 훨씬 많아요. 경기 안 좋죠. 부동산 경기 안 좋죠. 학원 오는 사람이 적어요. 이게 올바른 그런 방향이에요? 반대해야 돼요, 반대. 우리는 뭐 투자도 그렇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야.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때 공부하고 막 해가 자격증 따뒀다가 그리고 막 권리금 싸지고 막 그랬을 때 좀 잡았다가 그러면 좀 있으면 경기 또 되살아나요. 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 우리는. 막 좋다고 그러면 우르르 안 좋다 그러면 다 털어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투자해야 되고 언제 뛰어들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 금쟁이 중에서 6번째 금쟁이가 뭐냐? 6번째가 투기 조장행위예요. 투기 조장행위. 자, 이것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렇게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또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 2가지 부동산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2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하게끔 중개해주면 이 매매를 중개한 이 행위가 뭐냐면 투기 조장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할 목적으로 요런 부동산을 중개해 준 거예요. 이런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요것이 등기가 안 난 부동산이에요. 2번째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이라고. 얘를 이렇게 2가지를 든 거예요. 그래서 투기 조장행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위에 거 이거죠. 원래 이제 거래할 때는 B가 이걸 사가지고 B가 이걸 C한테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되파는 것을 요거 매매를 전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차적으로 등기가 나야 될 판이야. 그런데 B가 자기가 사고 그 다음에 되팔았는데 마치 A하고 C가 거래한 것처럼 꾸며서 직접 C 앞으로 등기를 치고 자기는 빠져. 탈세한다고요. 양도세도 안 물 수 있어. 차익이 생겨도. 이렇게 하게끔 중간에서 개혁복리회사 등 요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해 준 거 있죠. 이런 중개 활동을 뭐라고 그래요? 투기 조장행위야. 그럼 이런 행위가 이전 등기 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중개한 거예요. 탈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투기 조장행위가 다른 말로 탈세 조장행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처벌받는 겁니다. 3학년 3반 이렇게. 그래서 미등기 전매 알선 그런 거 들어보셨죠? 미등기 전매 알선. 미등기 전매 들어보셨죠? 중간생각 등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이랬을 때는 혹시 이 사람이 전매 차익을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등기치게 만들어주면 가배행위는 여전히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다. 전매 차익이 안 생겼다고 할지라도요. 아시겠죠? 여기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판례죠. 그 다음에 7번째 금쟁이가 뭐냐면 7번째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뭐예요? 협조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의를 빌려줘서 이용케 하거나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이렇게 2가지가 협조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요 조문만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협조행위다 이렇게 하는 게. 자, 이제 금쟁이를 풀어보는데요. 금쟁이는 실제 이제 문제를 내보고 이러면요 잘 안 틀립니다. 금쟁이는 대부분 잘 맞추셔요.
교재 보시면 49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문제가 길어요. 49번 문제. 자, 49번의 1번은 청약 예금 통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금 통장을 A로부터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매수 의뢰인 B한테 청약 통장을 사게끔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법정 중개 보수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 중개 보수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청약 통장은 중개상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디에 들어갑니까? 금지 증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금지행위예요. 법정 보수 받았다 이런 게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정 보수가 있지도 않아요. 중개상물도 아닌걸요. 금지 증서인데요, 통장은. 2번은 의뢰인 A가 택지 매도를 갖다가 개업공인회사 갑에게 3억 원에 의뢰해가지고 매도 의뢰인 가격보다 어떻게 해요? 높은 금액으로 매도해 줬어요. 그 차익을 보수 또는 실비로 사용해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개업공인회사는 택지를 3억 3천만 원에 매도 중개해주고 차익을 갖다가 보수로 챙겼죠. 3억 알선해주고 3천을 챙겼으니까 뭐예요? 10%야 10%. 당연히 초과보수예요. 금지행위죠. 3번은 전매 차익을 노려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간생략 등기 방법으로 토지를 단기 전매하려고 하는 의뢰인 A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회사 갑이 전매를 중개해 주었어요.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A는 전매 차익을 갖다가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금지행위 맞죠? 네. 4번 개업공인회사 갑은 A의 대리인 B로부터, 그죠? A의 대리인 B로부터 택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러니까 A가 의뢰인인 겁니다. 근데 A가 직접 안 오고 대리인 B를 보낸 겁니다. 개업공인회사가 그런데 다른 개업공 을과 공동으로 그 택지를 매수해버렸어. 그럼 여기 개업공인회사 갑은 자기가 의뢰받은 택지를 자기가 사버렸지. 공동으로 사도 자신의 의뢰인의 택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직접거래지. 대신 요때요, 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개공 을은 택지를 같이 공동으로 매입했지만 을 입장에서는 그 택지가 자신의 의뢰인의 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직접거래가 안 되죠. 갑만 된다는 뜻이요. 갑을 물어봤죠 지금? 예. 금지행위입니다. 5번 의뢰인 A가 택지에 대해서 매도를 개업공인회사 갑에게 의뢰했고 개업공인회사 을은 갑의 중개로 A 소유의 택지를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다른 개공의 소개로 택지를 매입한 거니까 금지행위 아니죠? 직접거래 아니죠? 정답은 뭐예요? 5번이죠. 5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번에는 128페이지에 있는 52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게 옛날에 1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좀 길죠? 풀어보십니다.